네,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허가가 됐습니다.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업업에선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석방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사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병보석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신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병으로 인한 어떤 보석을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전 대통령이 뭐 코골이나 탈모 증상의 어떤 이런 이유가 있어서 보석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좀 전해져서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뭐 코골이 보석은 아니냐 이런 비아냥되는 입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밝힌 그 보석의 사유라는 것은 이제 충분한 항소심 심리를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심급별로 그 6개월까지만 구속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당해 심급을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심리를 해서 판결을 해라 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6개월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지금 수많은 증인을 신청을 해서 그 증인이 채택이 되어 있었고 해당 증인들이 이제 출석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재판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 점을 이제 기점을 앞두고 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이번에 보석을 불허가하더라도 불과 지금 며칠인가요? 그 43일 후에는 그 이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항소심 재판은 그렇게 충분히 심리가 안 됐거든요. 이제 증인 신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후에 풀어주느니 다시 말해서 한 달 이내에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조금 다소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로 이전 대통령을 석방해 주는 것이 낫겠다. 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판부가 좀 여러 조건을 다른 것으로 보이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조건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보증금을 10억 원을 이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할 것. 다만 그 이제 보증금을 전체를 다 현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그것으로 이제 그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전 대통령 측이 낸 보증금은 1,000만 원만 보증금을 냈고 나머지는 이제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납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주거지를 그 논현동 사저 그 자택으로 제한을 하는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접견을 이제 변호인과 직계 가족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통신이나 외출도 불가하다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보석을 통해서 만약에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이 이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인들과 이제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 진술을 서로 짜맞출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다시 말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를 해서 이제 외부 직계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나머지와는 이제 접견 및 통신을 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지금 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 보석 허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처음에 이제 보석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1심에서 그 형량이 되게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좀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지 않을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항소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4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판을 끝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좀 고육책으로 이렇게 조건부 보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뭐 이거는 뭐 좀 이해는 가지만 조금 아쉽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그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체되기 전 재판부에서 조금 더 신속하게 심리를 했더라면 신속한 심리라는 것은 그 채택된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같이 출석을 안 하고 뭐 그 불출석 사유도
이제 뭐 소재가 불명하다, 뭐 집에다가 이제 소환장을 보냈는데 이제 뭐 받질 않는 거예요, 증인들이. 어디에 이제 그렇게 받질 않는 경우는 사실은 구인장 발부를 해서 조금 강제로 구인을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 전 재판부가 약간은 좀 아쉽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한 달이 있으면은 이제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제약을 받는 보석을 신청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자충수 아니냐. 만약에 한 달 기다리면 어차피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 전에 이렇게 보석 허가 신청을 했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고 앵커께서도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신 분들 얘기는 그 하루가 1년 같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나올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서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은 좀 뭐 합리적인 그런 신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서 유죄 징역형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일반인들은 이제 만약에 보석으로 나갔다가 유죄 선고가 되면 바로 또 구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그 재판부에 조금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항소 기간이 만료가 되면, 형이 확정되면 그제서야 이제 구속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석 결정에 따라서 구속이 집행 정지가 되었고, 그래서 석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항소심 결과 또 유죄 선고가 되면 재판부에서 그때 보석을 취소를 하면은 이제 다시 구속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보석 취소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실형 선고만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이번 그 보석 허가 결정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석방된 상태로, 아마도 이제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당연히 또 상고를 하겠죠, 대법원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또 이제 석방 상태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보석을 통해서 이번 항소심 재판을 좀 충분하게 40여일 이내에 반드시 끝내지 않고 이제 불구속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반드시 빨리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만에 하나 유죄가 되면 그때 다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재판 진행이나 또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재판 진행은 아마도 충분하게, 지금 보석 사유도 그 재판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석을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게 사실 이번 재판부에서 밝힌 거거든요. 따라서 항소심 재판은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은 길게 끌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22명이나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재판부에서 그 신청된 22명의 증인에 대해서 15명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15명의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하루에 이제 할 수 있는 증인 신문이라는 게 무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못 합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항소심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결과 이제 유죄 1심에서의 유죄가 2심에서 이제 뭐 무죄로 어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방어권 보장을 사유로 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마찬가지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네. 이제 지난 1월 24일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가 돼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뭐 또 그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거는 중요 관련자들과 진술을 짜맞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구속 사유가 지금 현재에 해소되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제 양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보석 허가를 이제 불허한 것입니다. 네. 뭐 일단은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